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신용한 이장섭 당선인은 일부 위원들의 자질 논란을 뒤로하고 시민 공감을 얻을 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7대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충북연구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강일 인수위원장을 필두로 정책기획, 경제, 복지 등 6개 분과에서 20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신 당선인은 김영환 지사의 정책 가운데 보완 계승할 것과 전면 재검토할 것들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풍교가 대표적으로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투입 대비 효율, 투입 대비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미래 기준으로 따져보고 이강일 인수위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과 충청북도에 이익이 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홍보앱 논란은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며 국회와 정부 관계를 고려한 도정의 밑그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너무 잘 아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북 도정과 연결이 잘 돼야 충북을 좀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처음서부터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혁신과 소통을 기치로 4개 분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시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한다는 구상입니다. 얘기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성실히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섭 당선인은 미래 청주시의 규모를 고려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선 9기는 150만 청주 시민들이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자. 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구성했다고 밝힌 가운데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에 적발된 김형근 전 충북도의회 의장이 맡았습니다. 또 자문위 부위원장은 육거리 시장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 이지은 대표가 위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도 출범해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엄세진 전 제천시의회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수위는 15명으로 구성돼 4개 분과에 대한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설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상천 당선인은 시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CJB는 지방선거 이후 민선 9기 새로운 4년 열린다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극적인 신승을 거두며 전국 최연소 지자체장 당선인의 이름을 올린 충주시정을 살펴봅니다.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은 잘 사는 충주, 변화를 기치로 충주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124표, 0.11%포인트 차로 극적인 대역전의 주인공이 된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 1985년생, 만 40의 나이가 말해주듯 미래와 변화를 시정의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이 당선인은 무엇보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입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충주관광공사 설립으로 미래 충주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저는 이제 충주관광공사 설립이라는 그런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우리 충주시가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 자원, 이제는 정말 전국적으로 알려서 이 내수 관광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는 그런 관광 시스템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형성해야 된다. 공약의 실천과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시정을 살펴보기 위한 민선 9기 인수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대별, 지역별 공약 실천을 위해 청장년층과 전문가 그룹이 포함된 15명 규모의 인수위를 오는 15일 발족합니다.
전국 최연소 지자체장 당선인의 이름을 올린 민선 9기 충주시 이동석 호. 시민들은 무엇보다 고물가 시대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갖고 뭐 반찬이나 제대로 사 먹겠어요. 그래 그런 거나 좀 잘 좀 해주고 집값도 좀 안전시켜줘야 되고. 충주시가 문화공간이 많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좀 종합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유치를 해서 충주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이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충주 미래전략 TF를 가동해 의료 공백 해소, 기업 유치, 규제 개선 등에 나섭니다.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아우르기 위한 여야 정치인 협의체도 꾸릴 예정입니다. 그분들을 한데 모아서 충주시에 바라는 점 그리고 쓴소리도 이제 들을 예정이라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굴러간다면 우리 충주 정치 지형도 이제 여야가 화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시민분들께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극적인 신승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정계에 입성한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 신구와 여야가 어우러진 충주시 미래변화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입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영환 지사가 이번 선거에서 벌어진 선거인 명부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선거 무효 소송까지 불사할 전망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 도청 기자실을 찾아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며 선거 무효 소송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자신은 출마할 뜻은 없다며 자신의 복귀가 아닌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인 명부 누락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청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년단체인 청주 패트리온트는 오늘 충북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투표를 못하는 이 나라가 정상이냐며 투표권은 국민 주권,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보수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도 충북에서도 참정권을 침해당하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선관위 해체를 목표로 내일부터 릴레이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 논의가 결국 파국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성과 평가 전날인 오늘까지도 두 대학이 최종 수정안 합의에 실패한 건데요. 1,00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는 물론 통합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로부터 통합 신청서에 추가 보완 요구를 받았던 한국교통대학교. 막판 자구책으로 대학 평의원회를 열어 구성원들의 동의를 거친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든 교육부 평가 전에 파국을 막아보겠다는 의지였지만 공을 넘겨받은 충북대학교에서 다시 막혔습니다. 최종 수정안에 대해 긴급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다. 더욱이 충북대는 통합 갈등의 핵심 불씨였던 단독 총장 선거 일정을 오는 7월 10일로 최종 확정지으며 독자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동 통합 총장을 선출하기로 한 양교의 합의와 통합 합의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여서 두 대학의 결별에 쐐기를 박은 셈이 됐습니다. 문제는 당장 내일부터 교육부 글로컬 사업 동행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두 대학이 최종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와 함께 국비 1,000억 원 반납은 물론 통합대학 출범도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선 마지막 날까지도 극한의 평행선을 달린 충북대와 교통대. 두 국립대학의 통합 동력이 상실되면서 지역 대학가의 큰 기대를 모았던 메가대학의 출범은 사실상 무산의 한복판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한전이 관리하는 변압기가 터지면서 불까지 났는데 정작 한전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배상은 어렵다더니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야 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밀착 추적 김민영 기자입니다. 평온한 저녁 일상을 흔든 건 한순간에 덮친 어둠이었습니다. 연쇄자발적으로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펑펑펑펑 열어지면서 울렸어요. 창문을 내다봤는데 그 창문 옆에 백삼동 옆에 벽면에서 붉은 성광이 비쳤거든요. 지난 8일 오후 8시 45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 2만 볼트의 고압 전기를 가정용 220볼트로 바꾸는 한전의 변압기가 기계적 결함으로 터지면서 그랬습니다. 정전은 이후 2시간 20여 분 뒤 복구됐습니다. 그런데 정전만이었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대피를 했을까요? 불도 났고 선풍기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어서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꽃이 일어서 얼른 코드 빼고 욕실 가서 물을 뿌렸거든요. 근데도 안 꺼지더라고요, 금방. 멀쩡하던 인터폰도 난데없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크게 막 빡빡빡 이런 소리들이 몇 군데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얘도 이제 팍 하고 그 소리, 큰 소리가 나면서 팍 하고 튀어나와서 작동이 되지 않고.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비정상적인 과전류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속출했습니다. 과전류가 흐른 세대는 가전기기 여러 대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공기청정기와 김치냉장고와 밥솥, 그리고 컴퓨터까지. 고가의 기기인 만큼 피해 금액은 500만 원이 좋게 넘을 걸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한전에서 안전 점검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외부 업체에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것도 다시 들어가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활 속에서 지금 생활하는 분들은 불안해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정전이 된 가구는 90곳. 이 가운데 20가구가 가전 고장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피해 접수를 받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책임 주체인 한전은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가전압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 성능이 있어요. 설비들이 동작을 해서 주인님 쪽 이제 설비 피해나 그런 여러 피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조금 해주셨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 쪽에서 따로 뭔가 보상이나 그런 걸 진행해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과전류를 막지 못한 건 아파트의 책임이란 겁니다. 이 아파트, 30년이 넘은 아파트라 차단기가 오래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전은 노후 차단기를 교체하라는 안내도 권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한전 측은 일단 배상을 해주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당초 배상이 어렵다던 직원의 안내는 소통의 오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해 규모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배상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을까요? 밀착 추적 김민영입니다. 전문가와 일반인 가릴 것 없이 최근 드론의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책임과 피해 보상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NN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부산 마린시티 앞바다 전경을 담은 드론 영상입니다. 그런데 드론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갑자기 바닷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건물과 부딪혀 곤두박질 친 드론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승용차는 돌에 맞은 듯 찌그러졌습니다. 차량 주인은 사고 처리를 위해 40분가량을 기다렸지만 드론 조종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드론이 추락을 했다 차에. 그래서 연락받고 가보니까 드론이 이미 인도에 떨어져 있었고 제 차 유리는 파손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고도 이런 사고가 있나, 진짜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드론은 무게 900g가량의 소형 기체입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종류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프로펠러의 속도 때문에 접촉 시 다칠 수가 있는데요. 도심지에서 추락할 경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조종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취미용이거나 무게 2kg을 넘지 않는 드론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운용하는 드론 무게에 알맞는 면허도 취득해야 하지만 구매 단계에선 확인 절차도 없습니다.
취미용 드론은 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사고를 당해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드론은 숙련자들도 무선 전파 환경에 따라가 위험한 사고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무선 주파수가 양호한 지역, 배터리를 충분히 잔량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 50만 명 시대. 추락 사고에 대비한 책임과 안전 관리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장비를 옮기던 작업자 2명이 유해물질로 추정되는 액체와 접촉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사고 직후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매뉴얼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출된 액체가 유해물질인 TMAH로 추정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1차 성분 측정 결과 독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